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물리학의 촉근이론과 세건 몰입이론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력보다 몰입이 필요한 시대의 도래. 진화된 빠른 성공 합격을 위한 공식은 SMART, SMART 전략, 방법, 태도, 몰입, 시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몰입이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다. 무엇인가에 완전히 빠져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심취한 무아지경의 상태를 의미한다. 몰입은 주위의 모든 소음, 방해물을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어느 한 곳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집중력보다 더 깊고 더 길고 더 강한 몰입이 필요한 이유는 창의력, 융합력이 요구되는 4차 산업시대의 도래, 휴대폰, SNS, 인터넷, TV 등으로 인해 건전한 시간 사용에 방해를 많이 받는 시대, 현대인이 시달리는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극복할 필요성, 이외에도 시간 전략, 생산성 향상, 자신감 상승,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 목표 달성,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몰입이 필요합니다. 양자물리학의 촉근 이론이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 촉근 이론은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소립자나 쿼크 등 구호의 형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끊임없이 진동하는 아주 가느다란 끈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아직 수학적으로만 설명되고 물리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은 아니지만 만일 이 이론이 맞다면 이 우주는 촉근이라는 끈의 존재와 그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우주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만물은 본질적으로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천지인은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하늘, 땅, 사람을 뜻합니다. 역경에서는 하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고 땅의 길이 있으니 세 바탕을 어울러 모두 동등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천지인이 서로 동등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점에서 촉근 이론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세건 몰입 이론. 저는 몰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 종류의 세건 몰입 이론, 1. 외부적, 2. 내부적, 3. 예술적 세건 몰입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주는 물리적인 끈으로 이어져 있듯 인생은 몰입이라는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몰입함으로써 의미 있는 인생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창조됩니다. 몰입이란 우주, 몰입의 대상 및 내가 서로 완전히 연결되고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꾸준함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대다수가 이야기하는데 꾸준함이란 무엇일까요? 꾸준함이란 이 몰입끈의 연속을 말합니다. 몰입끈을 잘 이어가면 온 세상의 배움터, 온 시간의 배움때, 온 자신이 배움이가 됩니다. 세건 몰입 이론 중에 첫 번째, 외부적 세건 몰입 이론. 공간권, 시간권, 굵은 리듬권. 1. 공간권 몰입. 현대사회에서 몰입하려면 다양한 자극의 원심력으로부터 무게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몰입은 나에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고 타인 환경에서 무게중심을 두면 내가 가벼워지고 잘 흔들리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공간권 몰입은 공간적으로 무게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고 외부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연속하여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즉, 몰입을 위해 공간적 이동을 최소화하거나 이동하더라도 공간들이 끈처럼 연결되듯 몰입의 지속이 유지되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몰입이 필요한 동안에는 소음 등 자극이 심한 장소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공간권 몰입에서 공간은 우리 두뇌 속의 공간을 포함합니다. 잠시만 기억하면 되는 단기 기억을 의미 있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려면 강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강화란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내에게 이게 중요해 라고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어서 장기 기억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자리 잡으려면 몰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간권 몰입을 위해 평소에 본인이 몰입이 잘 되는 장소를 스스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잘 몰입이 되는 사람은 집에서, 독서실에서 잘 되는 사람은 독서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몰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몰입 중임을 안내판 등으로 동료들에게 알려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 차원에서 집중 업무 시간대를 정하여 회의나 대화 등을 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업무에만 몰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입의 어려움을 겪는 재택근무자나 학생들은 밴드 모임, 카톡 모임, 줌 모임 등을 이용하여 함께 몰입을 시도하면 되는데, 특히 줌 모임처럼 상대방에게 영상이 노출되는 경우는 큰 강제성이 있어서 의지력이 약한 경우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도 줌 모임을 통해 몰입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몰입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여건상 여러 공간을 몰입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경우 몰입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이용하는 공간마다 둠으로써 몰입의 공간권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몰입할 자료를 항상 몸에 휴대함으로써 사실상 본인이 있는 모든 공간을 몰입을 위한 공간권으로 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공간 내에서 몰입 또는 화분 등의 식물 등을 가까이 두거나 창문 밖으로 자연이 보이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권 몰입. 몰입 시 시간적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틈새 시간들이 서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체, 정신, 물건을 아끼듯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존재를 아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몰입이 필요합니다. 황농문 교수는 책 슬로우 싱킹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이동하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식사하는 동안에도 1초도 멈추지 않고 공부에 관한 생각의 끈을 잡고 있어야 한다. 생각의 끈을 놓는 순간 몰입도는 순식간에 떨어진다. 이 사실을 간과해 몰입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간권 몰입은 긍정적 감정을 계속 연결시켜 시간의 질, 밀도를 높이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의 빈틈을 최소화하여 몰입의 시간권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몰입을 하는 공부,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자투리 시간, 틈새 시간을 그냥 버리지 말고 몰입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거나 메모지에 적어서 계속 바라보면서 그 내용 속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저희 유튜브 강의 중 8강을 보면 됩니다. 그 밖에 계속 몰입 대상에 연속하여 몰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야가 일부 차단되는 집중력 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몰입할 주제를 곰곰이 생각하거나 반지, 목걸이, 모자 등의 신변잡기에 몰입할 주체를 표시하고 휴대하여 계속 그 주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배경사진에 몰입 대상을 두어도 됩니다. 한편 몰입 대상을 A에서 B로 전환 시 전환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환 손실에는 대상을 바꾸며 낭비되는 시간적 손실과 새로운 몰입 대상에 적응하는 적응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전환 손실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이 연구 결과 밝혀져 있습니다. 전환 손실이 크면 몰입의 시간권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전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에서 B로 전환할 때 전환 시점과 휴식 시간을 가능한 일치시켜서 대상 전환 시간이 휴식 시간에 포함되도록 하여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휴식을 적절히 취하여 뇌를 안정된 상태로 둠으로써 새 몰입 대상에 적응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과목 업무를 공부하다가 B 과목 업무를 공부할 때 그 전환 시점을 휴식 시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A에서 B로 전환하여 휴식 없이 계속해서 몰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새 일에 몰입이 잘 안된다면 몰입이 안된다고 자책하면서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짧은 운동, 짧은 명상, 짧은 단전호흡, 짧은 잠 등으로 전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킨 후 새 일을 하는 것이 전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굵은 리듬권 몰입. 굵은 끈과 가는 끈들이 얽혀 있을 때 굵은 끈을 당기면 가는 끈들이 다 함께 끌려옵니다. 굵고 주된 핵심 행위를 하면 다른 행위들은 같이 얽혀서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끈들에 매달리면 잡념이나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고로 계획을 세울 때 큰 주제부터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핵심적 실천 사항을 먼저 실행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할 일과 방법이 존재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데 개인의 각 발전 단계마다 핵심인 굵은 끈을 찾아내서 우선적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또 기존의 굵은 끈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B플랜에 해당하는 다른 굵은 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간끈이 단절되면서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를 배우는데 굵은 핵심 행위가 기본서를 매일 계속 보는 것이라면 매일 기본서 보는 것을 핵심권으로 두고서 우선적으로 매일 몰입하면 다른 공부 방법, 강의 듣기라든가 단어상 외우기, 스터디 등은 그 행위에 끌려와서 자연스럽게 함께 몰입이 됩니다.
다음으로 굵은 리듬권에서 리듬, 흐름결에 대해 알아봅니다. 음악에서 리듬은 음악이 연속적으로 진행할 때의 어떤 시간적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리듬은 목표, 아름다움과 마감기한, 끝을 갖습니다. 몰입도 이의 구체적인 목표와 엄격한 마감기한이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몰입 상태가 되려면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속에도 음악처럼 규칙성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몰입이 됩니다. 음악을 들을 때 몰입이 잘 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나 어업을 할 때 노동요를 부름으로써 고된 일을 견디고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리듬 있는 노래를 스스로 부르거나 기계로 듣거나 좋은 글이나 몰입 대상의 일부를 녹음하여 반복하여 계속 들으면 일에 지속적인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업무로 전환 시 그 업무에 적합한 음악을 평소에 알고 있다면 그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성격의 일은 그 일 내에서 어렵고 쉬운 일을 번갈아 함으로써 리듬을 만들고, 다른 성격의 일들이라면 어려운 일과 가벼운 일을 섞어서 함으로써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몰입과 휴식 간에도 적절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기계나 소프트웨어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적절한 휴식 시간을 반드시 일과 일 사이에 넣어야 합니다. 일을 무리하게 장시간 동안 하게 되면 인체의 바이오리듬이 깨어져 심한 슬럼프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리듬권 몰입을 계속 잘 유지하려면 쉬는 시간, 비는 시간에 마음의 리듬을 깨는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인터넷, SNS, TV는 마음의 리듬을 분산시키고 깨뜨려서 마음속의 음악을 소음으로 만듭니다. 굵은 리듬권에 해당하는 목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거나 항상 마음속에 되새겨서 리듬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개인마다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듯 각자에게 맞는 리듬을 스스로 찾아 몰입에 이용해야 합니다. 외부적 세건 몰입 이론을 간단히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몰입 성공도 이퀄 시간권 곱하기 공간권 곱하기 굵은 리듬권 이퀄 몰입 시간 곱하기 몰입 깊이 곱하기 몰입 성과. 세건 몰입 이론에는 위에서 다룬 외부적 세건 몰입 이론 외에 추가로 내부적 세건 몰입 이론, 맥박권, 호흡권, 뇌파권, 예술적 세건 몰입 이론, 미술권, 음악권, 봄예술권이 있는데 시간상 2와 3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